고려 후기 우리 민족은 참으로 절망적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왜구들이 마치 태풍처럼 몰려와 연안 지역을 유린했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왜구들의 침입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우리 땅을 짓밟았고 고려의 국방력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연안은 왜구들의 주요 침입로가 되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고려군은 용맹했지만 무기의 성능에서 왜구들에게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활과 창으로는 왜구들의 정교한 검술과 조직적인 전술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왕실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회의만 거듭할 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고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절망했지만 한 사람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최무선이었습니다. 그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았고 과학기술로 조국을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무선이 중국 원나라에서 화약의 위력을 직접 목격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폭발음과 함께 적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다. 그의 가슴은 뜨거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최무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화약 제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허황된 꿈으로 치부했습니다. 화약이라니 그런 요술 같은 것이 어디 있느냐? 중국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냐? 이런 차가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화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들조차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최무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은밀히 재료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초, 황, 목탄 등 화약의 원료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마침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일에 온몸을 던진 것입니다. 최무선의 연구실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실험이 계속되었고 실패할 때마다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화상으로 얼룩졌고 옷은 늘 그을음으로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화약은 전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재료의 비율을 바꿔보았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10번째, 20번째, 100번째 실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최무선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꼼꼼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떤 재료를 얼마나 넣었는지, 온도는 어땠는지, 습도는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접근법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원리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연구로 그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구들의 침입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의 연구 의지는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라는 사명감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마침내 그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최무선은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패를 경험한 그였지만 포기란 그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염초와 황, 목탄의 비율을 다시 한번 조정하며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점화의 순간이 왔습니다.
최무선이 조심스럽게 불씨를 가져다 댔을 때 순간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공했다. 그의 외침이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년간의 고된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관리들도 직접 화약의 위력을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고려도 중국에 뒤지지 않는 신무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왕은 최무선을 궁궐로 불러 큰 상을 내렸고 그에게 화약 제조를 전담하는 관직을 맡겼습니다. 최무선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과학기술의 위대한 도약이었고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왜구들도 더 이상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무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성공 소식은 온 나라의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화약 제조에 성공한 최무선은 이제 더 큰 도전에 나섰습니다. 화약 자체도 훌륭한 무기였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약의 힘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화포였습니다. 최무선이 만든 최초의 화포는 최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적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최종병기라는 의미였습니다. 화포는 기존의 어떤 무기와도 달랐습니다. 멀리서도 적을 공격할 수 있었고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성벽도 뚫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신기전이라는 혁신적인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로켓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무기였습니다. 화약의 폭발력으로 화살을 날려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사거리가 길고 정확도도 뛰어났습니다. 신기전은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어서 적군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최무선의 무기 개발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중국의 기술을 베낀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량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고려의 지형과 전술에 맞는 독창적인 무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고려군의 전투력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왜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최무선의 신무기들이 실전에 투입될 때가 왔습니다. 왜구들이 또다시 대규모로 침입해 왔을 때 고려군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최무선이 개발한 화포와 신기전으로 무장한 고려 수군은 진포대첩에서 왜구 함대를 완전히 경멸시켰습니다. 바다 위에서 울려 퍼지는 화포의 굉음은 그야말로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왜구들은 이런 무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들이 화포의 일격에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보며 왜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고려 수군의 승리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구들이 내륙으로 침입했을 때 신기전과 각종 화약 무기로 무장한 고려군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화살들과 땅을 흔드는 폭발음에 왜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신했던 검술도 화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승리들은 고려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왜구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던 고려가 이제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온 나라에 울려 퍼졌고 최무선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의 과학기술이 조국을 구한 것입니다. 이제 왜구들도 고려를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되었고 오랜 침입의 악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최무선의 업적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력이 아닌 지식과 기술로 나라를 구한 진정한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성공은 우리 민족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고 후세에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용맹한 병사와 날카로운 무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과학적 사고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과학자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무선의 연구 방법론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을 통해 화약 제조의 원리를 파악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과학 연구 방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실험과학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최무선은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연구에 투자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런 그의 정신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줍니다. 최무선은 무력보다 강한 것이 지식이고 기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최무선이 이룩한 화약 기술의 성공은 단순히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업적은 후대 조선 왕조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밑바탕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최무선의 화약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후손들과 제자들이 이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고, 조선의 국방력은 동아시아 최강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거북선도 최무선의 화약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최무선의 과학적 사고방식과 연구 정신은 우리나라 과학 발전의 DNA가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끊임없는 도전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등 최무선이 보여준 과학자의 자질들이 후대 과학자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고 반도체와 조선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최무선과 같은 선조들의 과학 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온 결과입니다. K-과학기술의 뿌리에는 바로 최무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무선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최무선은 자신의 일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